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의 각부장입니다. 오늘은 전일에 비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2320포인트에서 2400까지 밴드를 잡고 이 금주에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3거래일 연속 매수세에 나서면서 증시 반등을 견인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 매도 출회 물량이 좀 나와서 순매수를 좀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렇게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개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게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금융투자 코스피에서 제조업, 전기전자, 금융업, 서비스 업종 등을 주로 매수를 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IT나 바이오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업종이나 섹터 이런 걸 좀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그 주요 이슈로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미국의 부양책이죠. 추가 부양책에 대한 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현재 좀 그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낙관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내용이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낙관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양책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이제 밝혔고요. 협상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이며 향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증시 전일에 상승을 이끌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부양책 합의에 이른다면 확대된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즉 통과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추가 부양책 일과 타결 논의가 지속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어쨌건 현재 지금 변화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부양책 규모를 한 1000억 달러 정도보다 조금 더 높인 기존에 1조 8천억 달러잖아요. 1조 9천억 달러로 높여서 제안했다라는 게 약간 변화된 모습이고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증시의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에 의해서 증시의 급락은 아직은 예상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즉 동학개미의 수급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이 대주주 한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대주주 10억에서 3억 재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되긴 했었는데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청와대 대변인은 그간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다고 또 밝혔습니다. 이 기존안 유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단 합산 범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혀 주시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합산 범위라는 것은 현재 지금 가족들의 지금 기준이지 않습니까? 다 합산할 것이냐, 개인에 적용할 것이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에 좀 주목받고 있는 주요 이슈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원달러 환율입니다. 기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원화 강세도 이어질 것이다. 위안화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1년 6개월 만에 장중 1130원대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전일보다는 2원 60전 내린 1139원 40전에 이제 장을 전일에 좀 마쳤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 추세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미국 대선 민주당 승리 가능성 지금은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기존에는 조 바이든 후보가 월등히 우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서서히 그 갭을 좀 좁혀가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건 미국 대선 민주당 승리 가능성과 중국 경기
반등 등을 반영을 해서 환율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산 피오셀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이 S&D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전에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실제로는 오전에 장이 어떻게 끝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같은 경우에 아주 긍정적으로 좀 끝났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4% 상승을 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무려 3.36%나 상승을 해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좀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제 순매도세로 전환된 모습이 좀 좋지가 않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증시는 강보합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유통, 전기가스업 위주로 해서 전일에 제가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전일뿐만 아니라 최근 며칠 전부터 이 한국가스공사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좀 남기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전장은 좀 마무리가 됐고, 오전장 같은 경우에 주목받은 업종은 의류입니다. 최근에 의류라든가 피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류 쪽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뭐 영업무역이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시장 추정치 대비 가동률 상승에 따른 마진율 개선. 이 가동률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수익 개선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타 섹터 상승할 때 소외되었고요. 실적 감안 시 여전히 저평가 돼 있는 상태고, 최근 기관 수급이 패션 부분에 유입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세실업이라든가 영업무역, 기타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흘러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저평가된 종목에 시장은 많이 주목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류와 피역 쪽인데요. 이 중에서 영업무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업무역은 전일 대비해서 무려 5.68%나 올랐는데, 흐름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3월에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추세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업무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성장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정배열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4분기인데요. 이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 올해 1분기 때 매출액 최저를 찍고,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한번 볼까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한 42,000원 정도 최고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37,700원이니까 업사이드는 남아있다. 한 36.8%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미래 가치까지 반영한다면 한 67.7%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4, 4분기 때부터는 매출액이 좀 감소할 걸로 컨센서스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증가율이 컨센서스가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한 차례 올랐다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내년 1분기 때를 보고 이렇게 또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주목해도 되는 그러한 차트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후에 재차 이제 반등해주고 매수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급적인 요소로 보면은 외국인도 서서히 좀 사들어오는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최근에 수급이 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오늘 좀 터져준 그 모습이 상당히 괜찮다. 세력 수급을 한번 볼게요. 세력 수급을 보면은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 누적 순매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도보다는 매수 건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의 금일 하루 종일 흐름도 보면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무역 3분기 실적에 좀 주목하시면서 대응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영업무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의류 수주 회복, 자회사 큰 폭의 실적 개선 전망이 3분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OEM 같은 경우에 달러 수주액은 2분기에 지연되었던 선적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방글라데시아 공장의 정상 가동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플랫한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이 3분기 중 미국 유럽의 락다운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 직후 자전거 판매가 급증하면서 최근에 자전거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파워로직스, SPG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개선 실적을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OEM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MS 하락과 영세 업체들의 탈출로 인해서 공조화라고 하죠. 콘솔리데이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이 가격도 싸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1년도에 실적 호전주로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좀 주목받은 종목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기존에 주목받은 종목들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해외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내수 쪽에 이제 소비가 조금 더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에 발맞추어서 정부라든가 여당에서는 외식, 관광, 숙박, 할인권 지급 검토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 위축의 내수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다만 내수 회복 기대는 유통주에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쨌건 그동안에 좀 많이 그 흐름이 약했던 여행주, 항공주, 홈쇼핑 이런 또 내수주들 롯데 하이마트, 이마트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대한항공에 대해서 기존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대비해서 무려 2.65%가 올랐고요. 차트 흐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꾸준히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 여파에 의해서 매출액 3년 이평선이 하향 추세를 걸어가고 있고 매출액 1년 이평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대감이죠. 이 정부의 어떤 보조라든가 또 추후에 코로나19 이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흐름을 좀 선반영하듯이 대한항공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4, 4분기 실적도
매출의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증가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적정 주가가 28,000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한 33% 정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또 대한항공의 전반적인 실적들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 있죠. 아무래도 지금 여객 수요가 많이 감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한항공이 앞서서 이 화물 수요로 좀 채우면서 좀 더 실적 개선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간 실적 전망치도 보면은 순이익이 상향 비율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 요소를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차트 흐름 좋습니다. 차트 흐름 상당히 좀 괜찮은데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들어오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 화물 운임 일시적 조정 국면이 예상이 되긴 해요.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이다. 대한항공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성장성과 수익성은 뭐 다소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은 이제 수급과 차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전부 다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2분기가 바닥이었고요. 예, 3분기 때, 예, 3분기 때 2분기 바닥이고 3분기 때 좋고 4분기는 더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성장성과 수익성 이런 부분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주목하셔도 좋다 이렇게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금일 또 이슈에서 주목받은 것은 여기서는 또 물류는 또 주목하셔야 되겠죠. 물류 쪽에 내용도 주목하셔야 되고 편의점 이 편의점 하면은 GS 리테일을 주목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수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탑픽으로 뽑고 있는 것은 바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뭐 10만원 전후 정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벌써 15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 있었지만은 한 20만원까지도 봐도 되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마트의 성장세는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이마트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3분기 때 좋다. 영업이익이 11분기 만에 성장세 전환했다. 이런 부분이 좋고요. 이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서 온오프라인 식료품 구매 수요 증가가 됐고 오프라인 할인점 시장 내 이마트 점유율 상승, 점포 리뉴얼 효과 등에 의해서 본업인 할인점과 스타컴의 실적에 실적 호조를 보일 전망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 이외에도 트레이더스라든가 에브리데이 편의점도 계속해 이익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마트가 국내 신선식품 온라인 시장 내에서 점유율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유의한 거죠. 상당히 좋은 내용도 갖고 있는 거죠. 특히나 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3분기 실적인데요. 3분기 실적 대단히 좋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현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목표치보다 좀 상회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대한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조금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사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가시 전망은 유효합니다. 상당히 좋게 보는 거고요. 20일 외국인 기관의 평균 매수가를 본다면 현재 지금 15만 3,500원인데 우상향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적정 주가 바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적정 주가 개념으로 봤을 때는 21만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20만원 잡고 15만 3,500원이면은 상승률이 한 30%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매출에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정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 지금 3분기 실적 좋고요. 3분기 실적 좋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증가할 걸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순이익이 조금 좀 빠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릿고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내년 1분기로 되면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밑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그거는 매수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현재 수급적인 현상을 좀 보면서 차트적인 흐름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차트는 대단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지금 연출해주고 있는데 이 가격 조정이 나와주면 어떻다 매수 포인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히 실적적인 부분들을 반영하듯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마트 한번 살펴봤고요. 기존 영상에서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특징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한네트 그 중국 디지털 화폐 속도 소식에 관련 기업인 한네트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네트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급 보증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는 다르다라고 기존 영상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네트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나인데요. 지금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거래가 해제가 되면서 자사주 50억 원 규모 취득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별표를 해놨는데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된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적정한 주가의 어떤 흐름이 추후에 예상이 된다. 즉 적정 주가를 찾아갈 것이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간단하게 구조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지금 또 한번 또 볼게요.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긴 말씀 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장이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5.6%나 빠졌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또 양도세, 대주주 요건 이런 부분이 악재로 좀 작용했다라고 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연말로 갈수록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 강화 부담에 의해서 4,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개인의 직접 투자가 중요하게 또 4, 4분기에 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포인트상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 한번 보자라고 기존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질 만큼 빠졌다. 21만 9,500원인데 26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셔도 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온 것 같아요. 주가는 이제 빠지고 난 뒤 상승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한 요 정도 시점, 한 20만 원이 안 된 시점에서 녹십자 보셔야 됩니다. 2차 팬데믹 대비하셔야 되는데 벌써 20만 원 전후 정도에서 32만 원이 돌파하고 난 뒤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다시 한 번 더 매수 포인트를 최근에 기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간단합니다. 최근에 이제 독감 백신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독감 백신과 Q와 P가 커진다. 가격과 양이 커지면은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을 보고 있는데 올해 독감 백신 내년에는 헌터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성이 좋은 내수 독감 백신의 수요 증가로 2020년 연간 주당 수익률이 83%는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 9월에 헌터라제 중국 허가 성공으로 인해서 내년 실적에 반영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아
높아진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 16% 그리고 영업이익은 38%나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으며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6%나 상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내용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그 매출이 30% 감소한 에드베이트 혈우병이죠. 예, 또 아스트라제네카 판권 회수로 인해서 아타칸 고혈압 매출이 감소한 ETC 부분을 제외한 전 사업부의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추후에도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상당히 성장성은 전반적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 백신 수출 또한 코로나 수요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 부문 혈액 제재, 백신 제재 추정 이런 부분들이 큰 폭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바이오로직스 지분 처분 약 300억 기타 수익 반영으로 3분기 당기순이익이 무려 61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장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이렇고 지금 현재 녹십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녹십자. 네, 녹십자입니다. 자,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 한 차례 올랐다가 계속 빠졌죠. 이 성장성과 수익성은 좋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수급과 차트가 좀 약한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로서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추가 생산 완료 소식이 급등했다가 이 부분이 다 빠져버린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주가 작용이 추후에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현재 가격은 좀 약세입니다. 약세이기 때문에 좀 가격 조정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정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매출이 쭉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랐다가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다시 어느 정도 적정가까지 좀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가격이 좀 메리트 가격에 빠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그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좀 감소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3분기까지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27만 8천 원 정도 목표가 잡으면은 지금 21만 9,500원이니까 업사이드는 한 27% 정도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목표가를 한번 살펴봤을 때 시장에서 의견은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뭐 최고 한 28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균가인 27만 8천 원 정도 잡고 업사이드 27% 정도 잡으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요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수급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기관들도 팔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향후 개선이 됐을 때 주가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엊그제 좀 강한 모멘텀이 좀 나와주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주가는 다시 약세로 좀 돌아선 상태지만은 한 번쯤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가지고 제가 차트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십자, 자 녹십자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예, 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크게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 정도 가격, 전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추세를 위로 좀 잡게 되면은 주가는 한 차례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내용상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5호를 지냈고 여기에서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마감되고 난 뒤에 흐름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감되면서 오전장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특히 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긍정적이다고 말씀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개인 수급과 기관 수급에 의해서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투자의 그 3일 3거래 연속 순매수 났으면서 증시를 견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코스피 쪽에서 제조업이라든가 전기전자, 금융 서비스 업종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전통적인 뭐 경기 민감주, 전통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성장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경기 민감주가 더 주목을 받는다고 계속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요 이슈를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 MMF라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가시면은 단기 자금을 예치하는 MMF 상품이 있는데 펀드입니다. 150조 재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이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서 머니마켓 펀드 설정액이 2개월 만에 150조 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대주주 양도 요건 강화와 미 대선 영향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안전자산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 빅히트 청약 증거금도 일부 유입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빅히트 청약 증거금은 환불은 8일에 이제 지난 8일에 진행됐고요. 이후 12, 16일까지 5일간 13조 722억 원이 MMF로 유입 분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 1% 수익을 좀 주는 경우는 있지만은 언제든지 그 쓸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증시 부진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없는 자금이 임시로 머무르는 곳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주요 이슈로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MSCI 또 지수 편입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 한국 지수 정기 변경이 3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편출입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편출되는 종목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BNK 금융지주, 오뚜기, 롯데 지주 등이 편출 대상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편입 예정되는 종목은 금일부터 서서히 주가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SK바이오팜이라든가 흐름 좋지 않습니다. SK케미칼, 두산중공업, 제넥신,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편입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SK바이오팜 좀 주목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MSCI 지수 이 패시브 자금 규모는 60조 원이에요. 신규 편입 종목은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단기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편입 확률이 높은 종목들의 기대감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훨씬 더 눈에 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빅히트 편입은 3개월 거래기간 조건 때문에 현재는 어렵습니다. 빅히트는 안 되고요. 그래서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때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뭐 내년 현재부터 1월까지 흐름을 보고 이 시기가 다가오면은 빅히트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 주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주가 흐름이 좋은 SK바이오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종목인데요. 전일 대비해서 무려 4.19%나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 흐름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굉장히 지루하게 이렇게 주가 흐름이 이렇게 빠졌습니다만은 흐름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성장성과 수익성은 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상장 후에 차트 수급적인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차트도 역시 좀 안 좋다라는 거죠. 최근 이슈로서는 10월 달에 오너약품공업과 5,788억 규모의 뇌전증 신약 세노바
메이트 기술 이전 계약 체결했죠. 이런 부분이 추후에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하나의 팩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 20일간의 외국인 기관의 평균 매수가 15만 2,500원 대비해서 16만 1,500원이니까 주가는 우상향 패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제 서서히 좀 나아지고 있는데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급적인 요소는 이렇게 좀 최근에 외국인들은 조금 약했어요. 그리고 또 매도 물량, 그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 많이 빠졌죠. 하지만은 이제 좀 주목을 하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금일 한번 그 세력들의 움직임 한번 볼게요. 순매수 누적치를 보면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이 건별로 해가지고 금액 규모 건별로 해서 매수 건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일 이 세력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SK바이오팜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말씀드리고, 주목하는 이유는 수급적인 요소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향후에 성장성과 수익성까지 더불어서 더 확보가 좀 된다면은 차트와 수급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시장에서는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뭐 이렇게 좀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목표가는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흐름만 보고 잘 대응하시면은 SK바이오팜에서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SK바이오팜 말씀드렸고, 내일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보면은 9월의 관광 통계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미국 대선 후보 3차 토론 예정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 연준 베이지북 공개, 미 FDA 외부 백신 자문단 회의 예정이 있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뛴다고 말씀드리고, 금융 같은 경우에 강세 업종을 오후에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철강 쪽입니다. 그리고 골프 쪽인데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세계 철강 협회 최근 철강 수요 증가 전망, 전망이 상향 조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 수요가 2021년 글로벌 정유 수요가 4.1% 성장으로 직전 전망 3.8%보다 높게 상향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세아제강이라든가 포스코 강판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다. 좀 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또 골프입니다. 7, 8, 9의 자전거와 골프 매출의 액이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실외 골프장 매출이 좋은 또 증가율이 나왔고, 골프존 3분기 호실적, 4분기 청신호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존, 또 골프존, 뉴딘 홀딩스, 남아 산업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특징주를 한번 쭉 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에 대해서 적자 소식이 좀 나와져 있죠. 세타 엔진 결함으로 인해서 3조 이상의 충당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자 소식으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그 3분기 호실적 4분기 상승 추세 지속 분석에서 HMM이라는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봤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뭐 골프, 철강 업종도 이제 보셔야 되겠지만은 SK바이오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는 녹십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매수할 때가 됐다. 녹십자. 그리고 오늘 흐름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이마트는 최근에 가격 눌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20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게 항공주, 대한항공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주목받는 쪽이 패션입니다. 의류 이쪽인데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런 종목, 기존에도 한세실업 많이 말씀드렸죠.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 좀 주목하자, 다시 한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시려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아시고요. 그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주목받는지 이유를 아셔야만이
투자를 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이지만은 자세하게 깨알처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 또 뭐 사실 투자를 해서 투자 하시려고 하면은 마인드 컨트롤인데 이 마인드 컨트롤을 유지를 하시려고 하면은 좋은 종목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된 정보를 받으셔서 추가로 좀 스터디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